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의 제약 바이오 팀 컨설턴트 이경미입니다. 오늘은 코털리스를 활용해서 경쟁 상황 확인부터 파트너 후보군의 확인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항들을 어떻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요. 중간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이후의 질문 사항들은 메일로 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웨비나 아젠다입니다. 우선 코텔리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메일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메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업데이트된 부분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이 업데이트된 부분을 활용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요 내용 3가지. 첫 번째, 경쟁 현황 파악, 그리고 잠재적인 파트너사 확인, 거기에 개발 중단된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호텔리스 안에서 어떻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텔리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클래리베이트에서는 약물 개발 단계에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5가지 영역에서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코텔리스 컴피티티브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코텔리스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컴페리티브 인텔리전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약품과 관련된 통합적인 내용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시험의 결과값이나 부작용값, 그리고 더 넓은 커버리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고, 레귤레이터리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규정에 대한 이용, 그리고 딜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US 바이오도 준비하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이시기도 하신데요. 이 딜 인텔리전스, 죄송합니다. US 바이오 유럽이었어요. 딜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페리티브 인텔리전스 같은 보다 더 넓은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공개된 한도 내에서 컨트랙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딜턴 브레이크다운과 같은 업프론트 금액이나 마일스톤과 같은 내용들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더 넓은 커버리지의 거래 내용들을 보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첫 번째, 컴페리티브 인텔리전스를 활용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3가지에 대한 내용을 검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렸던 컴페리티브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과 같은 주요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베이스가 되는 약물 정보, 약물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요, 관련된 특허 정보, 그리고 회사 정보, 그리고 컴페리티브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리클리니컬 단계의 디스커버리 단계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초기 단계의 약물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레귤레이터리 디시그네이션 필터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디시그네이션과 관련되어져서 울판 드럭을 따로 분류를 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기준의 수학 분석 내용도 함께 보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에 이제 세일즈 포캐스트 데이터도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3가지의 업데이트 내용을 혹시 이메일로 받으셨을까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이메일로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컴퍼니 알러트 기능 강화라고 써져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컴퍼니 리포트 사항에서 알러트를 설정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회사에 대한 변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related content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 결과 창에서 이 위에 부분에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related content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보다 편하게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검색 결과로 나온 의약품들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정보나 지금 거래 정보나 임상 결과 등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각각을 따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정보들을 이 결과창 내에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수학 분석 필터예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필터에 이제 드러그 스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추가가 됨으로써 여기에서 이제 수학 분석이 있는 후기 개발 단계의 약물이나 런치 의약품만 확인하시고 싶으실 때 확인하실 수 있는 이 드러그 스왑이라는 필터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이메일로 전달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꼭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새로 업데이트되는 기능들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다루어 볼 세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경쟁의 현황 확인과 함께 이제 우리의 약물과 같은 영역에서 가장 먼저 경쟁 약품이 되겠죠. 가장 먼저 출시할 가능성을 가진 의약품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지 간략히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데모로 넘어가기 앞서서 경쟁 현황 확인을 할 때 주로 활용을 오늘 웨비나에서 주로 활용할 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Comparative Landscape Viewer CLV예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미 활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CLV를 활용을 해서 경쟁의 현황을 확인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먼저 승인 가능성이 있는 약물과 향후 경쟁 현황에 대해서 지난 5월에 이제 런치한 애드온 모듈이에요. 드러그 타임라인의 석세스 레이시라고 해서 이 DTSR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텔리스로 넘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코텔리스 처음 화면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첫 번째 화면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가장 처음에 이제 경쟁 현황 확인에 있어서 오늘 사용을 하고자 하는 툴은 CLV, Comparative Landscape Viewer죠. 가장 오른쪽에 아날리시스 부분에 있는 것이고 여기에 Comparative Landscape Viewer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네 가지 카테고리 내에서 검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인디케이션, 그리고 메커니즘, 테크놀로지, 컴퍼니 네 가지 카테고리 내에서 검색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오늘은 제가 테크놀로지 영역에서 이뮤노 온콜로지와 관련된 의약품들을 검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제가 이제 이뮤노 온콜로지라고 지금 검색을 저장을 해왔는데 이 이뮤노 온콜로지와 관련되어져서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의약품 수 1,800여 개의 의약품이 개발 중인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의약품을 개발 중인 회사, 그리고 이 밑에는 순차적으로 이제 의약품의 개발 현황 관련된 회사 탑 10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 이뮤노온콜로지로 기술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에 타겟이 되는 질환들, 그리고 타겟 베이스 액션 순으로 나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요. 여기에 있는 각각의 그래프 밑에는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를 활용을 하셔서 원하시는 부분에서 클릭을 하셔가지고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 옆에 있는 내용들도 필터를 적용한 부분과 함께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이러한 내용들 잘 활용하셔서 추후에 보고서를 작성하신다거나 이제 그래프를 활용하실 때 함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지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의약품이 개발 중인 나라들이에요. 나라들이 나오고 하단에는 헤드쿼터가 있는 나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헤드쿼터가 있는 나라에서 한국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한국의 헤드쿼터가 있는 회사에서 개발 중인 약물들을 검색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도에서 투클릭을 하시게 되면 나라를 보시고 투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의약품 리스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제 의약품 세일즈와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하단에 거래 내용, 임상, 그리고 특허 정보까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경쟁 의약품을 보실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오늘은 이 세일즈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함께 경쟁 약품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경쟁 약품에 대한 세일즈 예측 데이터도 중요할 거고 이 세일즈 예측 데이터를 통해서 경쟁 약물, 어떠한 경쟁 약물이 가장 유망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세일즈 데이터를 가진 의약품을 리스트업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총 44개의 결과 화면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에서 이 44개를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서 인디케이션 영역에서 한번 필터를 할게요. 이뮤노온콜로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중에서 오늘은 B셀 림포마를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B셀 림포마의 필터가 적용된 결과 값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상단에 보시면 솔트 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세일즈 포캐스트가 가장 높은 순부터 낮은 순으로 나열이 되게끔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시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펜프롤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일즈 예측이 가장 높게 되어지는 약물이 되겠죠. 순차적으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주노 테라피틱스에서 개발 중인 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타겟으로 하는 인디케이션이 B셀 림포마 영역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경쟁 의약품들의 각각의 리포트를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벤치마킹 포인트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경쟁 약물을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을 많이 보시고 어떠한 부분이 중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보시는 부분이에요. 의약품 리포트에 들어오시게 되면 처음에는 서머리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많이 보시는 부분은 당연히 프로파일 부분이 되겠죠. 상단의 가장 위에는 이제 서머리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세요. 이런 내용들은 각각의 내용들을 수집을 해서 저희 이제 포탈리스 프로덕트 팀에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나와 있는 내용으로 같이 확인을 하시면서 보셔도 되고요. 각각의 이제 레퍼런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를 추후에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에는 이제 서머라이즈 된 내용, 의약품에 관련된 서머리 내용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레귤레이토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2017년 11월에 BLA 파일링, 그리고 2018년 제뉴어리에 이제 관련된 어프로벌, 이런 식으로 이 허가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시고요. 나라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관련된, 임상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프리클리니컬 관련된 내용들까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디벨롭먼트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보시는 부분은 레귤레이터리 데시그네이션이 되겠죠. 이 의약품이 어떠한 승인을 받아서, 규제 승인을 데시그네이션을 받아서 승인까지의 타임라인이나 승인 성공률에 영향을 줄 것인지, 사실 이 데시그네이션이 최근에는 신약의 개발에 있어서 주요 마일스톤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데시그네이션에 관련된 내용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검색에 처음에 검색 쿼리가 되었던 세일즈 포캐스트 데이터도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부분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2018년까지는 공시된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고요. 예측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애널분들의 자료를 모아서 저희가 이제 그 평균값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예측이 된 부분을 보면요. 지역별 분석도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시고요. 하단에서 각각의 애널리스트들이 얼마의 밸류로 예측을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컨센서스만 제공을 해드렸으나 각각의
애널들이 얼마를 예측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어느 애널 같은 경우에는 저울 수치를 예측을 했을 수도 있고, 어느 애널은 또 어디에서 나온, 어느 브로커 리서치에서 나온 그 내용을 높은 수치로 예측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밸류 값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수학 분석이겠죠. 수학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가지 영역의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되는 부분이고요. 강점이나 약점 같은 경우에는 임상에 대한 결과값에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어느 임상 시험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옆에 각각의 레퍼런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오퍼튜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 약물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인디케이션 영역의 시장 사이즈라든가 그리고 승인과 관련된 베스트 인 클래스 가능성이라든가 승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각각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역에서는 이제 경쟁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무래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하나의 의약품을 보실 때 이제 경쟁 약물 또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잠재력을 가진 의약품도 선별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쟁 약물이나 잠재력을 가진 의약품들 중에서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열 몇 가지, 지금 확인해 보셨던 열 몇 가지의 이제 의약품들 중에서 어떤 약물이 가장 먼저 런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DTSR을 활용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금 이 DTSR을 구독 중이신 분들은 상단에 타임라인의 석세스 레이트라는 이러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위에도 다시 필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디케이션 영역에서 처음에 봤었던 B셀 림포마 부분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진행 중인 부분만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모든 드럭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12가지의 프레딕션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DTSR을 이제 검색을 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각 단계에 해당하는 성공률, 그리고 타임라인, 그리고 전체적인 성공률, 승인까지 타임라인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런 결과들은 이제 코텔리스의 데일리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만큼 그 업데이트되는 사안에 있어서 새로운 마일스톤이 생기거나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결과가 뭐 좋게 나왔든 나쁘게 나왔든 그러한 결과값도 다 이제 반영이 되어져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약물들 중에서 어떤 의약품이 가장 먼저 시장에 런치할 것인지, 어떤 의약품이 가장 높은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우선 아벨루막 같은 경우에 1.4년이 남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의약품이 1.7년 순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경쟁 약물의 그 남은 기간, 승인까지 예측되어지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약물과 비교를 해볼 수도 있고, 우리의 약물이 그러면 너무 이제 시간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공률이 높은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약품 리포트를 보시면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포인트는 혹시 있는지,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경쟁 약품 그리고 아울러 같이 잠재력 있는 약물까지 선별을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처음에 시작을 이제 세일즈 예측 데이터를 통해서 시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이어서 이 잠재력이 있는 유망한 의약품, 경쟁 의약품들 중에서 아직 죄송합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약물을 선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추후에 우리가 이제 인라이센싱을 하는 기회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떠한 관심 질환에서 어떠한 약물들이 아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거래가 없는 약물을 보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필터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첫 번째 경쟁 의약품을 보실 때에는 CLV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두 번째, 이제 아직 거래가 없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의약품의 리스트에서 필터를 사용해서 이제 거래가 없는 약물부터 필터링을 해서 검색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와 함께 이제 선별이 된 약물의 경우에는 약물 리포트와 함께 여기에 이제 회사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회사 정보까지 확인해서 추후에 또는 언젠가 이 파트너로서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정보까지 그들이 어떤 드럭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어떠한 딜을 해왔고 어떠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까지 회사의 정보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코텔리스 홈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 결과 맨 처음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부분은 CLV 부분이었고, 처음에 뷰 올에서 드럭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코텔리스 컴패티브 인텔리전스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의약품 수를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현재는 75,000여 개의 의약품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단 파트너가 아직 없는, 즉 거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의약품들을 선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터를 내리시게 되면요. 여기에 넘버 오브 액티브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0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아직 거래가 없는 의약품들을 선별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에 이 의약품의 어떤 수익까지 타임라인이나 성공률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우선 디시그네이션에서 한 번 더 잠재력이 있는 의약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올파인드럭의 디시그네이션을 받은 의약품을 선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디케이션 영역에서 이번에는 하이어라키얼 리스트를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대분류 안에서의 질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라든가 디제너레이션이라든가 이러한 대분류 안에서도 검색을 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은 제네틱 디스오더에서요. 많은 분들이 리소저 스트레지 디지즈에 대해서 검색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유전적인 질환으로서 이러한 질환은 또 다른 질병, 굉장히 여러 가지의 질병을 유도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라이소좀 디지즈를 가지고 검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관련된 내용으로 검색 리스트가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이번에는 소팅을 하이스트 페이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리스트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의약품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이 의약품이 어떤 의약품이고 디시그네이션을 가지고 있고 어느 회사에서 개발 중인지 프로파일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중에서 이제 바이오마린 파마시티컬에서 개발 중인 이 의약품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보이시는 화면은 당연히 시냅시아시고요. 디벨로먼트 프로파일에서 보시면은 이 의약품의 특성에 대한 서머리 부분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이게 보시면은 엔자임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라고 나와 있네요. 의약품의 특성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시고요. 하단으로 내려보시다 보면은 프리클리니컬 단계에서의 있었던 내용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약품을 개발 중인 회사의 정보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의약품을 바탕으로 해서
아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의약품을 갖고 있는 개발 중인 회사에 대한 정보도 이 처음에 스냅샷 화면에서 연동을 해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바이오마리 파마시컬에 대한 정보를 연동을 해서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컴퍼니 프로파일이라든가 파이낸셜 정보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하단으로 내려보시면은 의약품에 대한 드럭 파이프라인 정보도 함께 보실 수 있으세요. 드럭 파이프라인 정보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서 일어났던 거래들, 어떠한 타입으로 거래가 일어났었는지 또는 가지고 있는 페이턴트 관련 내용들, 어떤 인디케이션의 페이턴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컴퍼니 알러트,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알러트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이 가능하신 부분이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의 정보까지 함께 확인을 하심으로써 아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의약품들, 그리고 그 의약품을 관심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 정보까지 함께 확인을 하심으로써 추후에 이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회사군의 정보까지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조금 주제를 바꿔서요. 저희가 약물 검색을 하실 때 어드밴스 서치를 활용해서 작은 범위에서부터 검색을 시작하셔서 전체적인 약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개발이 중단된 의약품들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해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어트리션 레이트 분석이 이제 런치가 되면서 그 이유까지 함께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개발이 중단된 약물을 확인을 하시고 그 리포트도 보실 수 있으시고 추후에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기회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어드밴스 서치를 활용해서 개발이 중단된 의약품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단계를 따르게 될 텐데요. 개발이 중단된 의약품의 리스트를 먼저 확인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디벨롭먼트 프로파일을 확인을 해서 이 의약품의 개발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개발이 중단된 의약품의 검색의 시작은 우선 어드밴스 서치에서부터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개발이 중단된 의약품은 인디케이션 영역에서 시작을 하지 않을 거고요. 액션, 그 메커니즘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TNF-알파 라이간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TNF-알파 라이간드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대분류에서 이 하위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선 이 중에서도 오늘은 시그널링 몰레큘 모듈레이터에 대해서 TNF-알파 라이간드 이니비터로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엔드 테크놀로지 부분에서 최근 많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안티바디 영역에서 검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치를 진행을 하게 되면 TNF-알파 이니비터 그리고 안티바디 영역에서 기술 영역에서 개발이 진행 중인 의약품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개발 진행이 중단된 의약품들을 보기 위해서 이 하이스트 스테이터스의 터미네이션을 볼 텐데요. 여기에서 오늘은 페이스 2 이상에서 개발이 중단된 의약품 리스트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서칭을 한 번 더 진행을 하고요. TNF-알파 라이간드 이니비터의 액션을 가진 이 의약품의 왜 개발이 중단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프로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서머리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서머리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엔드포인트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 의약품의 개발이 중단된 이유도 서머리에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시고요. 하단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은 각각의 질환과 관련된 내용들도 보실 수 있으시고, 질환에 있어서 이 의약품의 효과겠죠. 이러한 부분들로 함께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개발이 중단된 의약품 리스트와 함께 각각의 그 중단된 의약품들의 특성까지, 왜 개발이 중단이 되었는지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처럼 개발이 중단된 의약품을 어드밴스 서치를 활용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어드밴스 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용을 해보셨던 분들은 물론 아실 테지만 그 넓은 범위에서 좁혀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찾고자 하는 메커니즘이나 테크놀로지 영역이 있으실 때 함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은 툴이고요. CLV뿐만 아니라 어드밴스 서치에서도 많은 방면에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웨비나 서머리입니다. 먼저 CLV를 통해서 경쟁 사항에 대한 경쟁 약물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었고요. 여기에 어떠한 약물이 가장 먼저 런치될 예정인지, 런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두 번째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약물, 잠재적인 파트너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약물에 대한 정보도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드밴스 서치를 활용을 해서 개발이 중단된 의약품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추후에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